네. 오늘의 질문은 뭐죠? 정말 진짜 기초 초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블로그 하다 보면 이제 슬슬 협찬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단, 제품 제공, 아니면 원고를 준다는 거 이런 거 진짜 해도 되는 건지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오늘 단톡방에서 질문 엄청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맞아요. 맞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지. 처음에 협찬 왔을 때 어땠어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바로 받았어요? 네, 안 받은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오케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협찬이 처음 오면은 이걸 나한테 왜 주려고 하지?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 협찬 이거 많이 하면은 뭐 저품질 오는 거 아닌가? 또 기자단 많이 하면 저품질 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죠. 먼저 협찬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물건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고마우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글을 작성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먼저 물건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사기를 당해? 근데 주소, 집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집 주소 알려주는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지. 나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근데 보통 협찬은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 리스크는 방금 말했던 개인정보쯤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협찬을 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어. 그럼 내가 개인정보를 들고 튀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 사람은 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단톡방에 질문 온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원고료 기자단 오는 거 해도 되는지, 이거 많이 했다가 저품질 걸리는 거 아닌지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근데 왜 주는 건지. 사업하신 분들은 되게 바로 알 건데, 신고할 때 개인정보가 통장 사본이랑 네. 신분증 그걸 원래 보내주는 게 맞아요. 3.3보 떼고 받는 거랑, 그다음에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한 건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월에 뭐 한 건당 얼마에서 평균적으로 월에 한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부업이다 하면서 연락을 주면, 사실 블로그 수익화 안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 솔깃한 제안이지. 월에 50만 원? 일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준다고? 근데 보통 그걸 제안을 받는 경우는 블로그 지수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최저가 블로그거나 아니면은 뭐 NB블이라고도 하는데,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 상태에서 끝까지 올 수 있는 블로거 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 그러면 한두 개 하는 걸로 막 바로 저품질 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자단 한 번 하면 저품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저품질은 제가 여러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지수가 높고, 지수라는 건 네이버랑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을수록 저품질은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지수가 낮은 블로그일수록 그 행위를 했을 때 저품질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 네. 빈도라고 하고, 네. 컨텐츠도 어떻게 발행하는가가 있을 거예요.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문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제일 좋은 거는 매달 내 블로그 상태를 검사해 보는 거고, 제가 이건 거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자단 제안 왔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뭔지 알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하면 안 되는 수준인 분들이 많아.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니까. 왜냐면은 사실 나도 기자단 하고 잘하시는 분들 기자단 많이 해.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리스크 없이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빈도 조절도 하고, 사진 문제가 있으면 사진도 만지고, 또 문구도 수정을 적절히 잘하고, 문제가 되는 워딩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겠다 라고 바꿔서 하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블로그는 나한테 컨트롤 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 문구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썼을 때 그 사진 준 사람 있잖아. 그 준 사람이 그대로 다른 곳에 또 올리면 저품질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같은 문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받은 그대로 썼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내 블로그를 하는데 내 블로그에 리스크를 굳이 상대방에게 줄 필요가 있나? 그런 곳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100%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고, 뭐 문구도 작가님들 고용해서 썼고. 여튼 안전하다는 걸 굉장히 돌려서 많이 말하는데, 제가 주변에 아는 대행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행사들 만나서 블로그 나락 안 보낸 대행사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행사고, 뭐 아무리 큰 대행사고, 뭐 심지어 작은 대행사라고 할지라도. 근데 대행사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럼 빨리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 막 찍어서 보내주고, 원고 작가 막 써가지고 보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귀찮으니까. 블로그도 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일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세요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 근데 올려보니까 괜찮네? 저 사람도 문제가 없네? 하다가 훅 가는 거야. 지수가 높을수록 천천히 갈 뿐 결국엔 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저품질이 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블리니 분들은 이걸 언제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 계속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간격은 2주에 한 번씩 보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품질에도 사람들이 모르지만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복구 가능한 단계가 있고 복구 불가능한 단계가 있는데 데이터랩 툴즈의 경우에는 그걸 저품질을 5단계로 쪼개거든. 복구 불가능한 저품질이 되기 전에 복구 가능한 저품질이 먼저 와. 그럼 복구 가능한 저품질이라는 건 뭐지? 그러니까 이전에 발행했던 게시글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15일 뒤에는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내가 체크를 계속 해보는 거지. 특히 기자단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도 완전히 나락으로 간 글이 있는데 그것도 체크하다가 발견한 거야 내가. 체크하다가 이거 갑자기 왜 가 있지? 하고 보니까 그 대행사가 막 지금까지 막 쭈이덕님 뭐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글을 그대로 다른 카페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원고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내 글이 가더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글이 하나 갔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잖아. 글 하나 그렇게 가버리면 다른 글에도 영향을 준다.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설명하면 암세법 같은 느낌인 건데 블로그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모든 글 게시글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 저품질 글은 점수가 몇 점이게요? 마이너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괜찮은 글 점수가 한 10점이라고 쳤을 때 전부 다 10점이 나오면은 내 블로그 지수는 10점이잖아. 근데 하나가 누락이 돼. 누락은 0점이야. 0점은 반영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누락은 그냥 두세요 라고 하는 거야. 0점이니까. 0점이니까. 누락은 그 통계에 포함이 안 돼. 마찬가지로 검색 비호형이나 비공개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야. 검색 비호형에서 막 수정하고 비공개에서 막 수정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10점짜리가 9개인데 갑자기 2점짜리 게시물이 나오면 갑자기 평균 점수가 훅 내려가잖아. 글 하나 때문에. 근데 아까 뭐라고? 저품질 글은 마이너스야.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 평균 그렇겠다. 지수에. 근데 저품질 글이 하나, 둘 같은 맛이 따닥 늘어나잖아? 바바박 가서 실적이 확 내려가서 훅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징조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 검색 비호형으로 돌린다거나 비공개로 돌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글이 0점 처리가 되는 거야. 평균치를 엄청나게 깎아먹는 글을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 아니 삭제하지 말라면서요. 마이너스보다 나으니까. 삭제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블로그에는 보유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기존에는 뭐 보유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다가 삭제를 해버리면은 키워드 개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네이버는 병동성이 심할 때 어뷰징으로 의심을 되게 많이 해.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보통 여러 개 있는 걸 많이 발견한단 말이야. 한꺼번에 막 지워버려. 그랬을 때 그것도 리스크인 거지.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는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알면 또 그렇게 하진 않겠지. 만약에 그걸 발견하셨으면은 하루에 2개씩, 3개씩 천천히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돼. 그게 사실 저품질 복구 방법이거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얘를 비공개를 하거나 검색 비용을 돌려서 0으로 만들어 놓고 친구는 복구시키기 어려우니까 다른 글들로 또 싸우면서 나의 그 낮아진 점수들을 조금씩 또 이제 체질 개선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영구 저품질이라고 불리는 복구 불가능한 블로그가 됐다. 그럼 그걸 복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해주자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4년 동안? 왜? 블로그 글이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는 기간이 4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년 동안 딱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이제 다시 0으로 돌아와 블로그가. 그럼 그때 다시 하면 돼. 근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2년 차에 블로그를 하나 썼어. 저품질 블로그에 글 쓰면 저품질 글이 나오겠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초기화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부활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럼 4년 동안 얘를 방치를 하고 0으로 만들어 시간. 근데 나는 그 사이에는 또 블로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걸 파서 하면 그 되지. 시간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저품질이 풀리면 다시 그 블로그를 이제 활용을 해서 다시 또 해봐도 되는 거다. 맞아 그렇겠네요.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데이터랩 툴즈 기준으로 최대로 낮은 마이너스 점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5점이 제일 낮은 기준이고 복구 가능한 저품질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더 높을수록 힘들어. 그렇구나. 어쨌건 간에 기자단 그리고 체험단 하시는 건 좋은데 블로그를 좀 점검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기자단 있잖아요. 네. 원고 그대로 주는 거 음.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투 끝에 어미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거 맞아요? 바꾸면 바꿀수록 괜찮을 확률이 높아지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썼을 때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바꾸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변화를 뭐 변경으로 바꾸고 단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유사한 단어.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잘하면 그런 단어. 근데 뭐 요즘은 챗GPT한테 뭐 단어를 좀 바꿔달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해도 돼요? 사진. 네,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사진 값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좀 덜 유사 이미지에 걸리는 방법.
아, 이거는 뭐 어떤 분은 스티커를 붙여라, 어떤 분은 뭐 좀 흐리게 작용을 해라, 어떤 분은 테두리. 뭐 테두리를 붙여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가 명확해요. 유사율을 가장 많이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네네네. 가장 많이 낮추는 방법은 크롭이다. 크롭. 진짜 불리니의 질문이에요. 네. 크롭이 뭐죠? 쉽게 말하면 이거 확대라고 말해도 되나? 확대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만한 게 있으면 시스템 Shift S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다른 사진으로 보더라고. 어쨌건 간에 이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혼동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증이 풀렸어요. 더 궁금한 질문은 어떻게 하죠? 더 궁금한 질문은 뭐 댓글로 주셔도 되고 이번 영상에는 댓글에다가 그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다쟁이들이 많지. 맞아, 맞아. 네. 단톡방 놀러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주작 같지 않아? 네. 아, 그런가?